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수의 극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활기차게.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무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볼게요. 무한소라는 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인데요. 수직선을 예로 들면 0이 여기에 있었는데 x가 0을 향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x는 0으로 간다. 요거를 무한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0으로 표기를 할게요. 실제 0이 아닙니다. 0에 근접해 들어가는 상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게요. 자, 아주 작은 숫자, 값이 아닙니다. 작아지는 상태에 있는 애지 어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태를 관찰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한소 간의 연산은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작아지는 상태에다가 작아지는 상태를 더해봐도 여전히 작아지는 상태겠죠. 두 번째, 작아지는 상태, 즉 0에 가까운 애랑 작아지는 상태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무한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 간의 덧셈과 곱셈은 관심이 없어요. 별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 번째, 무한소, 작아지는 녀석에다가 작아지는 녀석을 빼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얘는 엄청 빨리 작아진다고 쳐보자고요. 100에서 1,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작아져요. 근데 얘는 아주 천천히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훨씬 작아지는 상태니까 거기서 얘에 비하면 얘가 훨씬 작은 애거든요. 따라서 얘가 좀 더 큰 애기 때문에 무한소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의 상태와 얘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태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 네 번째,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해보자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지는 상태의 크기를 화살표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천천히 작아져요. 근데 얘는 엄청 빨리 작아져요. 그러면 얘가 훨씬 작은 애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근접해 들어가겠죠. 즉 무한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얘가 훨씬 작아요. 근데 얘는 천천히 작아져요. 얘가 엄청 작은 애예요.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가 훨씬 작은 애기 때문에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무한소 간의 연산은 무한소끼리의 뺄셈과 무한소끼리의 나눗셈이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분모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무한소에 대해 두 번째, 무한소에 대한 비율. 자, 요겁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봐봐요. 분자가 상수고요. 분모가 무한소라고 보자고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일정한 값이 오고요. 얘가 무한소라고 하면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애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떤 값을 엄청 작은 애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가 엄청 작은 애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가 무한소고요. 얘는 거의 0으로 들어가는 애고요. 여기에 일정한 상수값이 오면 이 경우는 무한소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떤 분모 분자로 구성이 됐는데 그 결과물이 상수값이 나온다라고 쳐보자고요. 자, 이 경우처럼 여기가 무한소고요. 엄청 작은 애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얘가 2가 나오는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하려면 얘가 엄청 작은 애라면 분자도 뭐가 돼야 되겠죠? 무한소가 돼야 되겠죠? 만약 여기가 무한소가 아니라 3이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엄청 작은 애분의 3은 무한대잖아요. 따라서 얘 또한 무한소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 자, 여기가 분자가 무한소예요. 0에 근접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와야 상수값, 예를 들어 2가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어떤 일정한 2가 와요. 상수값이 오게 되면 얘는 거의 0에 근접한 애니까 0으로 가겠죠. 2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네요. 한 녀석이 무한소라면 어떤 상수값, 0이 아닌 상수값, 3 같은 어떤 상수값이 나오려면 얘 또한, 분자 또한 뭐여야 한다? 무한, 소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릴게요. 자, 분모 분자로 구성이 됐는데 걔들의 어떤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 나와야 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자, 리미트 x가 a에서 요 꼴에서요. 예를 들어 3이라는 상수값이 나온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때 얘가 0으로 간다면 분자 또한 0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가 있을 때 분모 한 녀석이 무한소라면 분자 또한 무한소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분자가 무한소라면 0으로 간다면 분모 또한 무한소가 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번엔 앞에 얻은 지식을 인수정리와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한소에 대한 비율에서 분모 분자로 구성된 형태에서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올 때 분모가 무한소라면 분자도 무한소입니다. 분자가 무한소라면 분모 또한 무한소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둘 다 무한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항함수의 경우는 연속함수인데요. 만일에 자, f가 a에서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얘는 다항함수니까 극한 계산은 대입이 원칙이죠.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fa가 0이라는 걸 얻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인수정리가 쓰이겠죠. 예를 들어 f의 1이 0이 됐다면 f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수정리죠. 그래서 극한 계산에서 인수정리는 필수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니까 꼭 정리 잘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당연히 무슨 과정이죠? 문제풀이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문제를 통해서 앞에 다진 개념을 조금 더 철저히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13학년 1월 6월 평가원 문제였네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x-1분의 얘가 B값 어떤 상수값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러면 분모에 넣어봐요. 분모에 넣어봤더니 1 넣어봤더니 제로죠. 무한소입니다. 따라서 분자 얘도 무한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이 원칙이죠. 1 플러스 a는 제로가 돼서 a는 마이를 얻었네요. 그렇다면 리미트 요거니까요. 자, 제거됐죠? 1 넣겠죠? 따라서 극한값은 1, 얘는 b가 됐겠죠? 따라서 b는 1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죠? 제로가 됐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확인평가 쑥 가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마일이니까요. 분모 무한소죠? 따라서 분자 여기 바로 마일을 넣을게요. 1-4 플러스 a가 제로가 돼야 돼서 a는 3을 얻었죠. 그러면 극한 계산은 얘니까요.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제거됐죠? 마일 넣겠죠? 따라서 얼마? 2를 얻었죠? 얘가
b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2, 5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간단히 갈게요. 얘의 극한이 14니까요. 분모 무한소죠? 3 넣었더니. 그래서 분모 무한소입니다. 그럼 분자 3 넣었을 때 제로네요. 따라서 b는 마 3a, 마 9죠.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분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b값 넣어요. 그럼 요거 묶으면 인수분해 되고요. 얘가 됐죠? 공통인수 묶읍시다. 얘가 되니까요. 자, 분자에 넣을게요. 이렇게 됐으니까 제거되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무한소가 제거가 됐어요. 이제 3 넣겠죠? a 플러스 6이 14, a 얼마죠? 8이죠. 자, a 8이니까요. b값은 24 마이너스 30, 3이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 정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자, 대표 문제 2번은, 자, 앞에 대표 문제 1번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푼 문제 유형이고요. 이번에는 루트가 등장을 하니까 유리화하라는 문제죠. 자, 먼저 봅시다. 16학년 4월 교육청. 자, 리미트 x가 9로 갈 때요.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자, 얘 분모를 봤더니요. 9를 넣었더니 3 빼기 3은 제로, 무한소죠. 따라서 분자 또한 무한소가 돼야 되니까 분자에 넣어요. 9 넣읍시다. a는 9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얘는 리미트 9로 갈 때, 자, 얘가 9니까요. 얘는 루트 x 마 3, 루트 x 플러스 3 돼서 사라졌죠. 그럼 이제 9 넣어요. 그럼 3 플러스 3이니까 얘는 6을 얻었죠. 따라서 2를 더하면 15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확인평가 볼게요. 자, 리미트 2로 갈 때요. 얘네요. 분모에 2를 넣었더니 분모 무한소죠? 그러면 분자도 무한소가 돼야 되니까 2 넣었을 때 제로, a 플러스 2는 4, a값 얼마? 2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넣으면 자, 루트 들어간 극한 계산은 뭐였죠?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 그럼 유리화 합시다. 자, 얘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 자, 요거는 전개하면 x 플러스 2에서 4를 빼니까 x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사라졌죠? 이제 2 넣겠죠. 4,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이 b값 얻었네요. 자, 10a 플러스 4b니까요. 여기 20이고요. 여기 4분의 1이니까요. 1, 21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쉬운 건가요? 자, 잠깐 쉬고 머리를 가다듬고 대표 문제 3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한소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확실한 개념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심호흡 한번 할게요. 가봅시다. 자, 3번 2009학년 6월 평가원 가형 4번 문제였는데요. 다항함수, 연속함수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얘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모에 대입을 했더니 얘가 무한소죠. 그죠? 그렇다면 분자도 제로가 돼야 되니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gx는 다항함수니까 대입이 원칙이죠. 따라서 여기 1 넣었더니 g1은 2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이러한 식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쪽으로 풀게요. fx는 자, 요 부분을 옮깁시다. 옮기면 얘가 됐겠죠? 그죠? 그렇다면 fx는 얘로 묶어버리면요. 얘가 됐네요. 자, 여기서 잠깐 관찰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fx를 gx로 고쳤냐? 이렇게 조작을 했냐? 그 이유는 g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g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f를 g에 대한 정보로 번역을 해놓는 게 합리적인 순서겠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할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바는 리미트 분모는 인수분해 했고요. fx는 얘죠. 이렇게 됐네요. 자, 따라서 무한소 제거됐죠. 그럼 이제는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극한 계산은 무한소가 제거되면 대입이 원칙이니까요. 대입하면 2고요. 여기 1 넣으면 G1 1 넣으면 G1이 됐죠. 근데 G1 값은 얼마죠? 2죠. 그럼 여기 2 넣으면 얘가 돼서 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뭐 살짝은 복잡해 뵀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무한소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무한소에 대한 얘기 꼭 정리하고 정확히 문제들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극한 두 번째 강의 무한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화이팅 하고요. 조금 더 우리 힘을 내봅시다. 자, 열공 화이팅!